안녕하세요. 초등언빠TV의 짜장쌤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머니들이 좀 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에게 수학학원을 보냈어요.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아이의 성적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학원을 끊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학원을 또 찾아보거나, 아이에게 통제 가능한 영역에만 어머니들이 또 아버님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학원을 보냈어요. 학원을 보낸 다음에 그 성적, 그 결과물은요, 사실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매일 조금씩 학습지를 풀게 하고 또 꾸준하게 수학학원에 가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은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죠. 근데 물론 과정이 좋으면 그 결과도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아이의 점수가 100점 또는 90점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앞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다시 또 새로운 판을 짠다. 물론 때로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철저하게 과정에 집중해야 돼요.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아이에게 책 읽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스스로 책 읽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나에게 별로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아니구나, 포기하자라는 것은 사실 옳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매일 30분이든 40분이든 꾸준하게 책을 읽어주는 것, 무슨 책을 읽어주는 것, 어떻게 읽어주는 것, 이건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물 있죠? 아이가 책을 좋아하거나 스스로 책을 읽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로서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통제 가능한 영역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학 공부를 매일 40분씩 학습지, 문제지를, 연산 문제지를 풀고 채점을 해주고 EBS 문제집을 풀게 하고 강의 방송을 듣게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학원을 다니게 하고, 모든 것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에요. 꾸준하게 성실의 벽돌을 쌓아가는 건 사실은 중요한 거고 통제가 가능한 영역인데, 이후에 아이가 90점을 받든 100점을 받든 80점을 받든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이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그 과정이 즐겁고 또 그리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근면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결과만 바라보시고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거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매일 아이가 책을 꾸준하게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아이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최소 하루에 10분 정도는 매일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보여주겠다. 본인과의 약속인, 이건 본인과의 원칙인 거예요. 아이가 거기에 따라와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내 잘못이 있거나 또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6개월,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방법을 좀 다 발휘해 볼 수는 있죠. 10분 동안 아이에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후에 5분은 아이하고 같이 읽어본다든가, 또는 그 아이가 읽는 책에 관심이 없을 수 있으니까 아이하고 같이 서점에 가서 고른 책을 읽어본다든지, 또는 아이가 학교 교과서하고 연계된 독서를 한번 같이 해본다든지, 또는 아이가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해서 다른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든지,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부모가 노력해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전략이 일부 수정이 되고 아이에 맞게끔 미세하게 변경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두고 이건 아닌가 보다, 다른 방법 또는 다른 좋은 것이 없나? 저는 부모가 일관성 있게 정말 꾸준하게 아이가 예측 가능한 교육들을 또 과정에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언어 교육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노출을 시켜준다라는 그 대원칙을 초등학교가 졸업할 때까지 매일 조금씩 20분씩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노출시킨다라는 건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통제 가능한 영역이에요. 아이가 언제 샬라샬라 할지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지 못했을 때에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지가 아니에요. 내가 2년 동안은 매일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과정에 대한 목표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퇴근하고 난 후에 아이들 앞에서 15분 동안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겠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주 3회. 방법이 좀 문제가 있나? 읽는 책 바꿔주고 읽어주는 방법 바꿔주고 시간도 한번 바꿔볼까? 아이하고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지 그 15분 동안에 대한 원칙은 변하지 않는데 그 전략을 좀 바꿔볼까? 학원을 보냈는데 좀처럼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이에게 또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학원을 갈까? 또는 교재를 바꿔볼까? 아이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인데 그 방법과 전략에는 계속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90점 받으면 엄마가 뭐 사줄게. 80점 받으면 뭘 사줄게. 너 이번에 매우 잘함 다 받으면 뭘 사줄게. 이거는요, 아이에게 나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잘 나왔네? 전부 다 매우 잘함 나왔네? 사실 아이가 요행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 별로 안 했는데도 잘 나와. 나 천재인가 봐. 우와, 신기한데? 과정에 집중해서 과정에 대한 보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매일 40분씩 수학 문제집을 푸네. 오케이. 달력에 동그라미. 매일 40분씩 독서를 꾸준하게 하네. 동그라미. 그 과정, 매일매일의 그 과정에 대한 노력들에 달성을 했을 때 보상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요, 덤이에요. 절대 결과에 맞춰서 아이에게 보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노력의 수치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반드시 이만큼은 해줘야지만이 된다라는 그 원칙, 꼭 이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아이만을 바라보는 소위 말하는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아빠를 지향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부모가 아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앞을 내다보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도 지금 꿈을 이루셨나요? 또는 원하는 걸 얻으셨나요? 그러면 꿈 너머의 꿈,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작은 성공 또는 작은 목표라 할지라도 이걸 설정하시고 즐기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내가 어릴 적 해보고 싶었던 건데 하지 못했던 것들, 그 취미도 괜찮아요. 목표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앞에서 부모도 저렇게 열심히 몰두하는 모습을,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도 아이와 함께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작은 성취 목표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해서 이 정도의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되게 즐기면서 즐겁게 하겠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따라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브랜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 대한 목표가 중요한 거죠. 유튜브? 나 유튜브로 돈을 매달 얼마를 벌겠다,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의 흔적들, 내가 아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 유튜브 방송, 그 소재를 찾아서 매일매일 내가 영상을 일주일에 3편 해서 1년이면 300개 정도를 내가 올리겠다. 그 과정에 대한 목표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일기를 좀 쓰겠다. 내가 일기를 써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목표로 세워나가면 그 결과, 그 이후에 어떤 보상들은 사실 덤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스트레스 쌓여요. 그 결과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너무 스트레스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넣었는데 네가 점수가 이만큼밖에 안 나왔다? 되게 스트레스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육에 한 발 물러서서 과정에 대한 노력에 대한 그 보상을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기다림의 교육이에요. 아이에게 좀 느긋하게 긍정의 시선으로 기다려주는 그 교육,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교육이 되면요, 부모도 아이도 갈등이 적어지고 잔소리가 적어지고 그 과정도 되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결과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행복을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상에 대한 시스템인 것이죠.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자녀 교육에 바라보는 시선과 자녀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원리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도 앞을 향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동안파TV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선물과 같은 짜잔하는 영상이 매일 찾아갑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 영상을 또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고 또 도움이 됐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